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죠. 황민혁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화요일은 또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또 진행을 해드리는 그런 날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12월 첫 거래일입니다. 근데 화요일이에요. 바로 어제는 11월 마지막 거래일, 바로 월요일이었습니다. 참 애매한, 그런 사이에 껴있는 그런 날인데, 어쨌든 마지막 거래일 날은 사실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12월을 시작하는 첫 거래에 부담은 분명히 있었지만 어제의 하락이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하게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울게도 만들고 또 웃게도 만들고 참 애매모호하게 계속 움직임이 또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대응하기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 이 시장에서 당연히 하락할 때는 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는 또 이제 시장이 떨어지나, 이제 주식을 또 팔아야 되는 시기가 왔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팔려고 하니까 갑자기 주식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시장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인내에 대한 부분도 좀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항상 투자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성향 자체가 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은행에서는 단 3% 미만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도 주식시장에서 수익률 거의 50% 이상 또는 100% 정도의 연수익을 목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며칠을 기다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에 따라서 역시 심리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 심리가 흔들리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퍼즐 이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현재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1134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47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오늘 197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3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강하게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 자, 기관 쪽에서의 수급 470억 정도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먼저 바이 코리아를 일단 외쳤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기관 쪽에서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매수로 조금씩 매수 가담이 들어왔고, 오늘도 역시 이어서 매수 가담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도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약간 걱정이겠죠. 걱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식을 팔긴 했지만 결국은 이게 큰 우려감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높게 평가하고 매수로 다시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제 12월입니다. 연말 12월 달, 그리고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이제 분기의 마지막 달이 되게 되면은 보통 그 시점에서 바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즉, 기관들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을 사서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그래서 수익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바로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분명히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관 쪽의 수급을 좀 강화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참, 이번 주는요, 그리고 12월 달은 특히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많은 달이에요. 여러분께서 주의가 그만큼 또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는 분명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 고용보고서. 그 고용보고서가 12월 FOMC 회의에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 고용보고서일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 안에서 실업률이 가장 중요해요. 이 실업률이 바로 전에 지난달에 발표했던 보고서에서는 5%의 실업률을 기록을 했죠. 만약에 5%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지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만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주 후반부에는 조금씩 시장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긴 흐름상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주가가 더 강력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 이 네 글자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시장은 이번 주 후반부에는 다소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시장 자체가 상방이라고 본다면 주 후반부의 흔들림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양호합니다. 양호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좋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 시장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다는 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 주는 건데,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 주도주 또는 주도 업종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 분명히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우리는 소외를 받게 됩니다. 자, 퍼즐 이론. 지난주부터 주도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두 번째 시장 안에서 주도주를 찾는 그 방법, 이 강을 또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역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신다면 이 강의가 다 지나고 나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12월 달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절대 소외받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퍼즐 이론 중에서요, 바로 황소를 잡는, 즉, 주도주와 주도 업종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난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황소라는 개념, 주식시장에서 황소라는 개념을 왜 쓰죠? 바로 황소는요, 싸울 때, 뿔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리면서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황소, 이 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상승에 대한 어떤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는 상승에 대한 비유로서 많이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곰의 경우에는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앞발을 내려 찍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의미가 하락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하락에 대한 의미로서 이제 곰을 많이 비유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업종과 종목에도요,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 말고 이 황소 같은 또는 곰 같은 종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고르시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황소를 아니면 곰을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황소를 잡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황소 잡는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꼭 주목을 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들. 먼저 저는 이제 황소를 잡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카우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카우보이의 스펠링 앞 글자를 다 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즉 황소를 잡을 수 있는 이 카우보이라는 이 기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 기법이라기보다는 황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는 거겠죠. 자, 지난주에는 뭘 했습니까? 바로 C, 앞부분, 카우보이의 C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카우보이의 C는 뭐였습니까? 바로 싼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용 기억하십니까? 싼 주식은 어떤 주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00원짜리 종목이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거의 초보자분들이 많이 생각할 거예요. 100원짜리 주식도 있네? 정말 싸구나. 그래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이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상장 폐지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100원짜리 또는 500원짜리 이런 동전주가 싸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개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PBR 그리고 뭐였습니까? PER 이 개념 있죠. 우리는 PER이요. 10배보다 작으면 뭐라고 합니까? 저평가됐다고 얘기하죠. 저평가의 의미는 뭡니까? 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PBR이 1보다 작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이런 개념 자체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PBR.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A라는 기업이 과거 1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일단 PBR이 0.6배를 넘지 못했습니다.
0.6배를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 기업의 PBR이 0.57배입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기업은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0.6배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10년 동안도 계속 저평가였고 평생 그냥 저평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가는 움직이죠. 그죠? 이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B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B라는 기업이요. 이 PBR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10년 동안이라고 가정을 그냥 해볼게요. 그냥 기간을 정해놓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PBR 2배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움직였느냐? 2배에서 5배 정도까지 움직인 거예요. 이 사이에서만 등락을 했던 겁니다. 근데 현재 이 기업의 PBR이 몇이냐면 2.3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PBR 1보다 높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뭡니까? 고평가입니다. 이 기업은 과거에도 고평가였고 평생 고평가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한다면 말이죠. 이런 개념 자체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기업. 2.3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2배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기업은 저평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PBR이라는 개념하고 PER이라는 개념. 이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이 지표 자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중국이 이번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중국 증시 급락 나왔죠. 급락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증권사, 바로 중신증권과 거신증권, 이 두 개 증권사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막 휘청거려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증권사 두 개 업체가 그런 내부자 거래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 그 중국 증시가 급락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런 방법의 해석이 일단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평가하기에는 분명히 적합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념을 말씀드렸죠. 처음에 싼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 싼 주식은 실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는 다시 실적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 뭐였죠? 자, 잠깐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예로 들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기업이었죠. 한글과 컴퓨터. 자, 지난주 화요일 날 했을 때 그 당시에 주가 흐름을 딱 보게 되면요. 이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이 기업의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한글과 컴퓨터는 현재 이 기업은 저평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싼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 실적은 분명히 어떻게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때 한국어 컴퓨터를 제가 싸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 다 기억을 하실 거고. 그래서 지금 싼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론하고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죠, 종목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를 그냥 적용시키면 분명히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황소 잡는 카우보이, 이 C부터 시작해서 Y까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이런 종목 위주로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잡아두시면 기업의 주가는 앞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기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5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드리죠. 업저 더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바로 캐시플로우가 뭔지 아실 거예요.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기업의 현금 흐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자, 퍼즐이론 거의 초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어요. 이 현금 흐름표가 이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강조드렸죠. 왜냐하면 이 경제에서요, 이 돈을 뭘로 비교하냐면 신체에서는 혈액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즉, 혈액에서 만약에 몸에서 혈액이 돌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에서도 돈이 돌지 못하면 경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안에서도 분명히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 내에서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관들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무상태표, 그냥 현재 그 시점에서 딱 멈춰진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익 다 알고 있죠. 그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를 보고서 그거에 따른 투자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이 5, 바로 현금 흐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금 흐름이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현금의 움직임입니다.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나무에, 돈들이 막 있죠. 이 나무에 이 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렇죠? 어떻게 돈이 싹을 피웠는지, 또는 이 돈이 지금 어디로,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워 가서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금 흐름표는요, 일정 기간 동안이에요. 현금이 어떤 이유로 들어오고,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를 나타내주는 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요. 현금 흐름에는 총 3가지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자, 계산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영업 현금 흐름. 자, 두 번째가 뭘까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재무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투자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재무 현금 흐름. 이 3가지 현금 흐름, 이 개념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기업에 접목만 시킬 수 있으면, 네, 이 내용은 다 끝납니다. 네, 정말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 개념만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꽉 기억을 해두시고, 딱 못 박아두신다면, 네, 분명히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영업 현금 흐름은요, 제품의 생산과 상품의 구매, 이 과정 안에서 또는 판매 활동으로 발생되는 현금의 유입과 출입,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기업이 영업을 해요.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지, 아니면 이 비용 대비했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건지, 이 부분을 나타내주는 게 바로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된다. 바로 영업 현금 흐름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투자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 투자 현금 흐름. 자,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투자 현금 흐름. 자,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공장에 기계가 있었는데 이 기계를 처분했습니다. 팔았어요. 팔았을 때 이 기업은 돈을 받습니까? 돈을 줍니까? 돈을 받겠죠. 고물상에 만약에 내놔도 고물상에서 고철비를 줄 겁니다. 그죠? 이 자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어떻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입이 된다. 그럼 플러스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산을 취득한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한 대 들어왔습니다. 기계를 들여오는 데는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뭡니까? 바로 돈이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나가는 거겠죠.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계산되는 건 바로 현금이 유출됐다라고 보고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현금 흐름은요, 기업이 투자를 미루거나 투자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갖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요, 이 기업이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한다는 거죠. 이 자산 왜 취득합니까? 기업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취득하겠죠. 그만큼 투자라는 겁니다.
즉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재무 현금 흐름. 마지막 재무 현금 흐름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겠지만 모든 조건들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포괄적인 내용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재무현금 흐름은 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재무현금 흐름은 신규 차입 또는 유상 증자를 통해서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플러스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유상 감자, 이런 경우엔, 유상 감자를 했을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현금이 유출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신규 차입 뭡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뭡니까? 신규 차입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온다. 표시가 되고,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걸 갚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돈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현금이 유출된 걸로 봅니다. 이런 돈을 갚았을 때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무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 현금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좋은 기업인지, 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 때는 나쁜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좋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쁜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만 피해 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쪽집게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 가야 될 부분들을 제가 딱딱 찝어 드릴 거니까. 자, 먼저 이번 현금 흐름은요.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 그 다음에 투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입니다. 자, 영업 현금 흐름은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에 대한 그 차이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플러스라는 건 뭡니까? 기업이 번 돈이 나간 돈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반드시 영업 현금 흐름은 반드시 플러스해야 된다. 이 얘기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먼저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이 내용은 기업의 경영이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즉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이 의미는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면은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 돈을 가지고 분명히 뭐 급여도 주겠죠. 하지만 그 급여 다 주고 나서 순수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멍가게에서 어떤 뭐 식당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식당이 컸어요. 커집니다. 점점. 사람이 더 이상 들어갈 규모가 없어요. 손님을 받을 규모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확장시키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체인점 같은 걸 막 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처럼,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사업입니다. 사업. 이런 것처럼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뭐 해야 됩니까? 새로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투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돈을 또 모으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사업 확장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뭡니까? 유가증권 등 자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모으고 있다. 자, 이런 의미는 우리가 또 해석을 잠시 머리를 굴려보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업이 왜 돈을 안 쓸까요? 돈은 분명히 벌고 있는데 왜 돈을 안 쓰고 있던 자산마저 처분하고 나서 돈을 또 끌어올까요? 이런 경우는요.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첫 번째로 아직까지 정말 확실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업. 성장할 만한 투자처를 확실하게 발굴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가.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이건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잘 알고 있다면, 이 기업이 지금은 돈을 벌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 또는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또는 현재 속해 있는 업황 자체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할 경우 무리하게 사업 확정했다가 방황했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이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돈을 끌어모으는 경우들이 있어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끌어모아야죠. 그리고 움켜쥐고 있어야죠. 왜? 돈을 앞으로 못 벌게 되면은 직원들 급여 어떻게 줄 겁니까? 회사 유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전에 돈을 모으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더 배제를 시켜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영업현금 흐름, 투자현금 흐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투자현금 흐름이 일단 마이너스인 경우, 이거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투자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아니죠.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오타가 좀 있었네요. 이번엔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고요. 투자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경우. 자, 지금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입니다. 그럼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기업이 사업을 통해서 지출된 비용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 그럼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투자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다? 돈을 벌고 있는 가운데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공장에 기계 하나만 들여온다. 기계 하나 들여오는 것도 투자입니다. 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를 들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요. 성장하는 기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이에요.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 바로 영업현금 흐름은 플러스의 흐름, 그 다음에 투자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인 경우. 이게 전형적인 바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 흐름표다. 네.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안심하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안심하고. 그리고 주가가 빠진다. 이런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영업현금 흐름만으로 설비 투자를 할 수 없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돈을 벌어들인 돈 가지고만은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투자 금액이 더 훨씬 더 많이 발생될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려야 되겠죠. 어디서? 바로 은행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무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죠. 왜?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럼 재무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은 가장 좋은 현금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업 현금 흐름은 무조건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현금 흐름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죠?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이고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이런 경우가 가장 좋은 현금 흐름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 맨 위쪽에 보시면요. 바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위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바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되는 게 바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반드시 플러스여야 된다. 자,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쭉 보시면 계속해서 플러스의 흐름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경우에는 뭡니까? 영업은 돈을 벌고 있는데 있는데 투자는 플러스다. 돈을 벌고 있지만 자산 처분에서 돈을 더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의미죠. 이런 기업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초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 또는 앞으로 업황이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상황. 이 두 가지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기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죠. 투자를 하고 있다. 이 기업은 돈을 벌고 있으면서 동시에 투자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보게 되면요. 자,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쪽은 마이너스이고 이쪽은 또 플러스예요. 이쪽은 또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만약에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 돈보다 투자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럴 때는 플러스가 계산되고, 그 다음에, 번 비용만으로도 해결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에 마이너스 이 개념들이 있는 거겠죠. 자, 이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보시면 왼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NC소프트, 그죠? 전형적으로 정말 투자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꾸려나가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NC소프트예요. 이 기업 이제 과거의 주가지만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긴 하지만 지금도 현재 이런 재무상태표를 또 가지고 이런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자, 보시면 어떻게 꾸준하게 어떻게 쭉 올라갑니다. 왜?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죠? 떨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럴 때가 뭐다? 매수의 기회입니다. 꾸준하게 좋은 현금 흐름을 계속 갖고 있어요.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합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번엔요, 영업 현금 흐름은 플러스고요. 투자 현금 흐름은, 지금 이 개념 자체가 조금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영업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 마이너스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지우시고 밑에 거를 보시면 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투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 자,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다. 이 개념은 뭡니까? 기업의 경영이 순조롭지 않다는 의미예요. 기업의 경영 자체가. 기업이 돈을 벌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영 활동을 통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자, 기업이 물건을 팔아도 들어오는 현금보다 나가는 현금이 더 많은 상태. 이런 경우 바로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영업 현금 흐름은 무조건 반드시 플러스해야 된다. 무조건 반드시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투자 현금 흐름은 이번에 플러스네요. 자, 이런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 이런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왜 그럴까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을 버는 돈은 없고 그 다음에 회사는 꾸려가야 되겠고 월급은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임대비 내야 되겠고 공장에서 돌아가는 비용들 이거 다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못 버는데 어디서 부담합니까? 돈이 없잖아요. 자산이라도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업활동으로 빠져나가는 현금은요, 부동산, 유가증권, 이런 자산들을 매각해서 일시적으로는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동안 지속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장기간은 안 돼요. 왜? 갖고 있는 거 다 팔았는데 더 이상 팔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은 불가능합니다. 이 흐름 자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피하셔야 됩니다. 투자해서.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업은.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예요. 이건 뭡니까? 나쁜 현금 흐름입니다. 나쁜 현금 흐름. 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피하셔야 됩니다. 자, 맨 위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가 써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려오면 투자 현금 흐름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내려오면 재무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도 마이너스네요. 잠깐 플러스 됐다가 또 마이너스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기업이. 자, 마지막 재무. 돈이 이게 플러스라는 건 뭡니까? 빌린다는 거잖아요. 자산도 처분하고 돈도 빌리고 있어요. 이 기업. 돈도 빌립니다. 중간에 한번 벌었다고 해서 돈을 갚았는데 결국은 또 빌려요. 그렇죠? 좋은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잠깐 테마적인 부분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빠집니다. 왜? 힘드니까요, 이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업. 과거의 버추얼텍이 그렇게 됐었어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이 기업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영업현금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영업이고요. 두 번째는 재무입니다. 자, 두 번째가 투자죠. 투자고 세 번째가 재무죠. 네. 자, 첫 번째, 영업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다? 마이너스입니다. 좋은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딱 이거 보는 순간 아닌 거예요, 이 기업은.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요, 이 기업은. 영업은.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 안 하죠.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버는 돈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자산을 처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재무 플러스 분명히 마이너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왜?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투자도 안 하고 있다. 플러스니까. 자, 이런 기업도 주가가 당연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그 내용은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투자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자, 바로 전에 봤을 때는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투자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 이런 경우를 봤었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타이트 자체는 이제, 이거는 지우시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번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리고 투자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 희한하죠? 돈을 분명히 법니까? 마이너스인데, 돈을 지금 못 벌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해요. 자, 영업현금 흐름은 반드시 플러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투자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자,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다, 나쁘다. 마이너스니까 나쁘다. 돈을 버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기업은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느낌이 와요. 자,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누적이 되고 있었다면, 그런 가운데서 투자를 정말 과감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 아니면 도. 모 아니면 도가 뭡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기업이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이야. 그냥 죽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투자처는 있는데 기업이 지금 현재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새로운 뭔가 투자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올인하자. 왜? 지금 버티다 못해서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일단 투자해. 이거 만약에 터지면 그냥 우리는 살아나는 거고,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실패하면 기업 그냥 문 닫아야지. 이런 식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이 와요, 저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되면 뭐 대박일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쪽박입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금액, 그 돈, 자금, 정말 소중한 자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요,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뭘 받습니까?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사업 확장을 어떻게 계속할 경우에는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빚이 늘어나면 그만큼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냥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대박이 아닌 이상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말씀드리죠. 첫 번째,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두 번째가 투자현금 흐름이에요. 세 번째가 재무현금 흐름입니다. 자, 영업현금 흐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죠. 그죠? 중간에 뭐 플러스가 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분명히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보게 되면요, 이 플러스에서 플러스니까 된 거 아니야?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동안 돈을 벌었습니까? 돈 못 벌었어요, 얘네. 못 벌었어요. 못 벌다가 좀 벌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100만 단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1000만, 억, 10억. 이 18억입니다. 18억의 영업현금 흐름이 들어갔어요. 들어온 겁니다, 돈이. 나간 돈은요?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18억이 아니죠. 150억이에요, 150억. 18억을 벌어놓고 150억을 투자한 거예요. 18억을 벌어놓고 150억을 투자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감당이 안 되는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보시죠. 밑에 보니까 제가 다른 재무상태표를 한 번 더 끼워 넣어봤습니다. 왜? 이 기업이 돈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익이익여금 보니까 얼마입니까? 이익이익여금이
150억 정도가 있네요. 그죠? 150억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이게 투자 막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밑에, 유동부채. 이제 조만간 만기가 되는 부채 규모가 무려 170억입니다. 그죠? 연계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지표까지도 같이 보셔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쉬워요. 여러분 딱 기억만 해두시면 정말 쉽습니다. 왜? 지금 돈을 벌었는데, 얘가 투자하는데, 투자 금액이 꽤 크네? 돈을 벌어야 되는 금액보다. 그러면 뭘 봅니까? 재무 상태를 한번 봅니다. 왜? 내부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이 있나? 보니까, 150억 정도가 있네? 그러면 투자가 가능하겠구나. 하지만 보니까, 부채가 지금 무려 170억 정도가 있네? 돈 또 빌려야 되는 거예요. 또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이런 경우, 주가가 어떻게? 계속 빠지죠, 그죠? 사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파지 못하면.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해요. 매출액이 계속 플러스입니다. 이 매출액 중요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매출액 딱 플러스 보고서, 괜찮네. 투자합니다. 어떻게 된다?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내용들이 뒤에 숨겨져 있으니까.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 역시도 나쁜 현금 흐름입니다. 첫 번째가 영업, 두 번째가 투자, 세 번째가 재무. 첫 번째, 뭡니까? 영업 현금 흐름. 얼마? 130억. 그죠? 130억.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거마다 아시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영업 현금 흐름 반드시 플러스여야 된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버는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좋은 겁니까? 좋지 않죠. 그죠? 자, 이익여금 얼마? 150억 정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채. 이게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투자만 지금 계속하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합니다. 그죠?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투자를 합니다. 이 결국 뭐예요?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부채가 그 전에 70% 떼어서 투자하다 보니까 99%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110%까지 갔습니다. 또 돈 못 버는데 또 투자했어요. 얼마 갔습니까? 152%. 또 돈 못 버는데 또 투자했습니다. 얼마? 거의 200% 가까이 갔어요. 더 가겠죠? 부채가 지금 산더미처럼 계속 쌓이는 거예요. 좋은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이 아니죠. 자, 이 기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LNF였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시면 티 납니까? 매출액 플러스죠. 그죠? 영업이익 플러스입니다. 티 안 나요. 이 내용을 모르면 티가 안 납니다.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골라내지 못하는 겁니다. 손해보고서도 왜 손해봤는지조차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첫 번째 영업, 두 번째 투자, 세 번째 재무입니다. 자, 보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네요. 그동안 플러스였어요. 하지만 이 마이너스 규모 자체가 훨씬 커요. 정말 크죠. 갑작스럽게 커졌어요. 자, 투자 어떻게 됩니까? 투자합니다. 그죠? 재무 활동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플러스. 이건 큰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국은 영업이 마이너스고 투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돈을 못 버는 가운데서 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 신양 주가.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아시겠죠? 왜 빠지는지 이유조차 몰랐던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빠지지? 거의 1년 가까이 빠졌어요. 1년 가까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투자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자, 그리고 2번 화면 보도록 하죠. 영업활동 1번, 두 번째 투자활동, 세 번째가 재무활동.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네요. 플러스. 괜찮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반드시 플러스. 이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투자를 봐야죠. 투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얘네가 지금 8억 정도를 벌었어요. 근데 얼마 씁니까? 지금 투자를. 그 해 같은 시기에서 60억을 써요. 60억을. 8억을 벌었는데 60억을 투자합니다. 그 전에 보죠. 6억을 벌었어요. 근데 얼마? 100억을 투자합니다. 100억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까? 그 전에는 400억을 손실 냈어요. 그런데 얼마 투자합니까? 60억을 투자해요. 60억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 전에는요. 90억을 투자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기업?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기업은 뭡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면. 뭐 아니면 도입니다. 어떻게 됐다, 이 기업은? 뭐가 됐습니까? 도가 됐습니까? 도가 됐죠, 도가. 계속 빠지죠, 계속. 이런 기업들은 빠지는 이유를 미리 사전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영업현금 흐름, 뭐 투자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현금 흐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에서 확인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표시된 그 기업은 지금 뭐 환경과 컴퓨터를 말씀을 그 전에 드렸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한번 재무 정보로 딱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위에서 보면요. 그냥 위에서 제가 이제 설명했던 NC소프트를 한번 보죠. NC소프트. 자, 이 기업 보시면은 재무 정보라고 딱 보입니다. 위쪽에 이 재무 정보에 딱 들어오셔서 쭉 내려보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재무 분석이라고 나오죠. 재무 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이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그죠? 이 재무제표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요게 보시면,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에서 두 번째, 바로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들, 역시 수익과 그 다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계산이 되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현금 흐름표가 보이죠. 세 번째. 이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돼요. 재무 정보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요. 자, 간단하게 보시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1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업 현금 흐름은 1번이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언제까지 나왔습니까? 3분기까지 나왔죠. 그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플러스입니다. 현재 재무 상태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영업을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쭉 내려다 보면은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밑에 보이시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건 플러스일 때가 좋습니까? 마이너스일 때가 좋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이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이 기업.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은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셨던 거고요. 이 재무 정보를 딱 들어가시면 이 내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쉽게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시장에 올라가도 안 가고 또 시장에 빠지면 더 많이 빠지고 왜 그렇게 흐름이 나올까요? 왜 시장이 떨어지면 더 많이 빠지고 왜 시장이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앞으로 또 진행될 그 시간 남은 시간까지 주도주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다 해드릴 테니까요. 꼭 이 강의 내용들 이해 바로 못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재시청을 해야 되겠죠. 네, 꼭 재시청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박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내용들, 오늘은 이제 카우보이, 즉 주도주를 잡는 카우보이에 대한 그 내용 두 번째 강의까지 진행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그 강의들 분명히 여러분께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들도 꼭 참고를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방송 고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매주는 아니고요. 매일은 아니죠. 매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약 1시간 정도 동안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그때 들어오시면요. 퍼즐 이론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고민 모두 다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 받아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시간대에 꼭 참여하셔서 자, 현명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